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정수입니다. 예. 그 골드만삭스에서 한국 경제 규모가 2075년에는 필리핀 말레이보다 뒤처진다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이 기사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2050년에는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경제가 한국을 추월한다. 같지도 않네. 같지도 않아. 또 이런 뉴스 보면 또 이 주식 하시는 분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엄청 또 겁먹죠. 그래갖고 뭐,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뭐, 이거 난리 났네, 뭐. 이 개복치, 네, 개복치가 그런다고 그래요. 덩치는 큰데 개복치가. 이 조금만 이제 쇼크를 받으면 개복치가 바로 그 뻗어버린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국에 우리 개복치 투자자들 많아요. 이제 이런 뉴스 보면은 이제 또 쫄아가지고, 야, 이거 뭐 한국 떠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그럴 텐데. 여러분, 근데 말이죠. 골드만삭스가 2007년에는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자, 2050년 한국 1인당 소득이 세계 2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2007년이면은 그 미국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서프라임 사태 있고 난 다음에 굉장히 뭐 안 좋았을 때예요. 그때는 2050년에 한국 1인당 소득이 세계 2위 된다고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지금은 갑자기 어? 뭐야,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한테 추월 나간다. 뭐 이런 보고서를 내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골드만삭스가 어떤 회사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골드만삭스가 어떤 회사인가? 자, 골드만삭스는 거버먼트 삭스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버먼트라는 말은 이 정부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실질적인 어떤 미국의 정부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2008년도인데요. 당시에 그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골드만삭스의 회장이었어요. 네, 이 사람이. 그다음에 조슈아 볼튼 대통령 비서실장 골드만삭스의 임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스티븐 프리드먼 뉴욕 연방준비은행 의장.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골드만삭스 회장 출신이고요. 닐 캐시카리 재무부 국제 담당 차관보 이 양반은 샌프란시스코 부사장이었어요. 예, 골드만삭스에.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에드워드 리디 AIG 최고 경영자 이 사람은 골드만삭스의 이사였는데 뭐 골드만삭스의 이사가 AIG 최고 경영자가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2008년도에는 AIG가 서프라임으로 인해서 그때 그 도산 위기가 있었는데 그 재무부에서 강제로 여기다 공적 자금을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 AIG 쫓아내고 임원을 안 찾는데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사실상 그 미국의 금융계 전반을 금융산업 전반을 주물르고 있다고 보면 맞는 것이죠. 그러면 갑자기 왜 이 골드만삭스가 한국을 버리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를 띄우기 시작을 했느냐? 자, 그 이유를 알려면은 이번에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그 비대면 산업을 키우면서 인터넷 온라인 시장이라든가 그 동남아가 최대 시장으로 떠오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동남아에 인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뒤처져 있던 동남아의 인터넷이라든가 SNS 시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동남아에 IPO 붐이 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 공개, 유니콘 기업들 기업 공개. 그러니까 여기 M&A하고 이제 IPO 시장이 동남아에서 굉장히 커진 것이죠. IT 산업 쪽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뭐가 어떻게 돼? 미국 자본들이 동남아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갑자기 투자한 게 아니라 그동안 10년, 지난 10년 동안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에 미국 자본들이 투자를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클레이너, 퍼킨스라든가 엑셀, 뭐 기타 이렇게 쟁쟁한 미국의 그 투자 회사들이 동남아시아의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많이 해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동남아 IT 시장이 커진다. 이제 이런 전망을 같이 붙으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동남아의 그 비대면 IT 시장이 굉장히 커졌지만 이 수익성은 지금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여러분 2000년도에 그 미국에서 있었던 닷컴 버블 현상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비대면 시장은 커졌지만 그러나 거기에 따른 수익성이 못 쫓아오지 못하니까 지금 뭐 이 동남아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정리해고가 늘고 있고 지금 수익을 찾아내야 이익을 내야 주가가 오를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미국의 자본들을 상당히 이제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시켜 왔는데 거기에 가이드라인을 잡았는데 지금 그게 성공을 하려면 인도네시아와 이런 데를 띄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동안에 투자해놓은 데를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너무 그 비극적으로 비관적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아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골드만삭스는 그냥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응? 그러니까 지금 그 좋게 말해서 그 정경 협력적인 그 골드만삭스가 앞으로 닥칠 그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는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에 미국 자본들이 많이 투자해 놓은 이 동남아 시장을 지금 프로모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동남아 시장이 어느 날 갑자기 뭐 IT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갑자기 경제가 막 좋아지고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기업가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창조적 파괴들이 일어나는데 이 기업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관치 금융들이 그 정부 투자자들이 이렇게 묻지마 투자가 일어나면 이 도덕적 해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거품이 생기고요. 이 거품이 깨져야만 그 다음에 실제로 실력 있는 회사들이 그 돈 먹고 죽을 회사들을 인수를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실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금 골드만삭스의 지금 이 기사에 너무 그 불편할 필요 없다. 너무 쫄을 필요 없다. 이거는 그냥 그 거버먼트 삭스가 자신들의 투자해 놓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플레이를 한 거다. 자, 그런데 이 골드만삭스에 관해서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최근에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여기에 그 김건희 여사 그 구자를 관리해 줬다는 그 선수 이모씨라는 사람. 이 사람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뭐 그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하고 김건희 여사가 믿고 맺겠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골드만삭스 출신이 아니라 뭐 본인이 미국에서 세탁소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세탁소 이름이 골드만삭스였다는 겁니다. 네, 이거 뭐 저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가 없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골드만삭스가 뭐라고 했다, 뭐 그 다음에 노무라가 뭐라고 했다 해서 그게 사실 어떤 현실을 반영한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경제 예측을 할 때 장기적 경제 예측은 별로 그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경제 그 예측을 할 때 그 계량 경제학 모델을 쓰잖아요. 그런데 계량 경제학 모델이 잘 안 맞아요. 그게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왔는데 계량 경제학이라는 것은 결국 통계 기법을 쓰는 건데 여러분 통계라는 것은 뭐 기존의 과거의 그 데이터를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변수들을 설정을 할 때 그 다변량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변수가 실질적으로 그 이 상황에서 유효한가 이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자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량 경제학의 모델들이 사실 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제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가 정신이다. 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사회와 정치와 국민들이 기업가들을 응원하고 격려해 줘야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특히 저같이 이렇게 그 유튜브에서 여러분께 유익하고 그 다음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유튜브를 여러분께서 많이 키워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가진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 방송 보시고요. 예, 공감하시는 분들 좋아요, 공감,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 방송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격려와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